아이고, 지은아, 네가 그 차트 좀 다시 봐라. 난 내 파이 지갑만 보면 아주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지금이 2026년이다. 남들은 달나라 여행 간다 만다 하는데 니콜라스의 그 오픈 메인넷 버튼은 아직도 불이 안 들어왔잖아. 어제 GS25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사려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속이 다 쓰리더라. 이러다가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시간만 많은 억만장자, 헛물만 켠 사람 되겠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 혹시 아예 동면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니냐? 오빠, 또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병 도졌네. 오빠는 그저 음지거래소에 올라온 가격만 보고 있지만 나는 얼음 아래 흐르는 혈관을 보고 있거든. 동면이라고? 천만의 말씀. 오늘 아침 오빠가 치킨 튀기느라 바쁠 때 내가 실시간 블록체인 데이터를 추출해봤어. 내가 뭘 봤는지 알아? 파이는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뛰고 있어.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말이야. 정놈의 기술적인 희망 고문이야? 전력 질주 좋아하네. 내가 부산 사는 친구한테 1파이 보내는데 한나절이나 걸리던데? 아 맞다. 그건 내가 확인 버튼 누르는 걸 까먹어서 그랬지. 아무튼 내 말은 뭐가 뛴다는 거야? 전부 가짜 거래 아니야. 아니면 코어 팀이 봇 돌려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겠지. 지금 이 시국에 누가 거래를 해? 다들 바이낸스 상장되면 서로 머리 위에 물량 떠넘기려고 꽉 쥐고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빠랑 저기 바깥에 있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사각지대야. 다들 수천 파이씩 오가는 고래들의 거래만 쳐다보고 있잖아. 하지만 오늘 아침 내가 포착한 온체인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화면 좀 봐봐. 수많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 수많은 거래가 단 몇십 초 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숫자가 아주 작아. 극도로 작다고. 0.1파이, 0.5파이,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금액들이 반복적으로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엄청난 빈도로 이동하고 있어. 만약 보여주기식 봇이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숫자를 만들어냈겠지. 이건 생명의 신호야. 진짜 실물 경제가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시체가 아니란 말이야. 잠깐만, 천천히 좀 말해봐. 0.1파이 거래? 그걸로 뭘 하는데? 껌 한 통 사나? 야, 상상을 해봐라. 지금 톡방에서 떠드는 대로 GCV가 31만 4천 달러라고 치면 0.1파이도 엄청난 거금이야. 근데 현실은 암시장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잖아. 그런데 누가 귀찮게 0.1파이를 보내? 혹시 해커들이 우리 파이 싹 털어가려고 지갑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서설 좀 그만 써요, 치킨집 사장님아. 블록체인의 본질을 좀 보라고. 이 장부 레저는 거짓말을 안 해. 첫째, 이건 온체인 데이터야. 낙장 무립, 즉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공개된다는 뜻이지. 둘째, 오빠가 본 그 0.1파이나 0.19파이 같은 숫자들 말인데 기존 금융권에서 친구한테 100원 보내면 이체 수수료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 하지만 파이 블록체인은 이런 소액 결제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거의 0에 가까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자잘한 전송이 빽빽하게 나타난다는 건 시스템이 소액 결제 서비스를 위해 테스트 중이거나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야. 예를 들면 웹툰 한 편 보는 비용, 게임 아이템 구매, 아니면 오빠가 좋아하는 스트리머한테 후원, 팁하는 것들 말이야.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집 사고 땅 사는 게 아니라 파이가 우리 일상 속 자잘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 난 여전히 의심스러워. 만약 그게 전부 가짜 지갑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자전거래, 돌리게 하는 거면 어떡해? 인터넷 보니까 코어 팀이 유령 지갑 수백만 개 만들어서 커뮤니티한테 포모 주려고 속이는 걸 수도 있다던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역시 의심 많은 베테랑 바이오니어 남네. 하지만 이 명령어를 봐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계정 생성. 짧은 시간 간격으로 시스템이 새로운 지갑이 탄생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초기 잔액도 함께 생성되고 있어. 만약 봇이라면 성장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거나 기계적으로 일정했을 거야. 하지만 여길 봐. 리듬이 아주 인간적이야.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 각 국가의 활동 시간대에 따라 달라져. 이건 확실해. 네트워크는 실제로 확장되고 있어. 오빠가 여기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사람들, 속칭 뉴비들이 매일 이 생태계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새로운 참여자가 없는 경제야말로 죽은 경제지. 하지만 파이는 숨을 쉬고 있어. 그것도 아주 거칠제. 네 분석을 들으니 본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덜었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방송 보고 있는 형님들도 궁금할 거야. 자, 저의 금쪽 같은 친구분들, 김치찌개 끓이면서 팟캐스트 듣고 계신 주부님들, 지금 손 비는 분 계십니까?
아래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거창한 거시경제 분석 필요 없고요. 오늘 번개 버튼 눌렀는지 아니면 지겨워서 앱 지워버렸는지 그냥 달아보세요. 번개 누르니까 왠지 더 잘생겨진 것 같다. 뭐 이런 재밌는 댓글도 좋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저 니콜라스 양반처럼 보신지 확인 좀 해봅시다. 오빠는 참.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자. 내가 보여준 데이터에서 송금이나 지갑 생성 말고 아주 낯선 영어 하나 못 봤어? 기술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파이 경제의 핵심 열쇠가 될 단어. 바로 클레이머블 밸런스, 수령 가능한 잔액 생성과 클레이머블 밸런스, 수령 가능한 잔액 수령이야. 클레임, 밸런스? 영어는 잼뱅이라 무슨 빚독촉 하는 거냐? 이게 뭔데? 먹는 거야? 아니면 또 유저들 돌 묶어두려는 껌수야? 빚독초가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멋진 거지. 그건 바로 디지털 경제의 자동 판매기야. 강남역에 있는 자판기 생각하면 돼. 오빠가 돈을 넣으면 주인이 거기 서서 건네주지 않아도 음료수가 툭 떨어지잖아. 이 클레이머블 밸런스 메커니즘도 똑같아. 시스템이 어떤 자산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생성, 받는 사람이 올바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그 돈이 지갑으로 툭 떨어지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동화 앱의 기초가 되는 거지. 이게 왜 오빠 주머니 사장을 바꿀 만큼 중요한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현우 사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빠네 치킨집 매출은 어디서 더 많이 나와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단체 회식이야? 아니면 매일 와서 컵딱 하나에 콜라 사 먹는 수백 명의 학생들 주문이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소매, 개인 손님이지. 단체 손님은 한 방에 크게 벌긴 해도 한 달에 한 번 잡을까 말까잖아. 매일 드나드는 개인 손님이 가게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알바비 주는 핏줄이지. 근데 그게 파이랑 무슨 상관이야? 파이는 암호화폐잖아. 비트코인처럼 좀 폼나게 놀아야지. 바로 그거야. 그 폼나게라는 사고방식이 지금 수많은 코인들을 죽이고 있어. 가치는 너무 높고 수수료는 비싸니까 아무도 그걸로 GS25에서 김밥 한 줄 커피 한 잔 못 사 먹잖아. 하지만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는 정반대를 증명하고 있어. 아까 오빠가 무시했던 그 0.1파이, 1파이 거래들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소매 손님들이야. 이게 바로 소액 결제 모델이지. 아마존이나 쿠팡이 왜 제국이 됐는지 생각해봐. 이쑤시개부터 냉장고까지 다 파니까 그런 거야. 파이도 그 길을 가고 있어. 생활의 가장 작은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거지. 아휴, 말은 청산 유수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닭다리 하나 팔 때도 파이로 결제받으란 소리냐? 귀찮아 죽겠네. 현찰이 최고지. 안 귀찮아. 만약 수수료가 거의 0원이고 오빠가 지하철 탈 때 티머니 찍는 것처럼 처리 속도가 빠르다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 더 중요한 건 경제학에 화폐 유통 속도, velocity of money라는 개념이 있어. 오빠가 파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존버만 하면 그건 죽은 돈이야. 하지만 내 지갑에서 오빠 지갑으로, 오빠가 다시 채소 가게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가 배달 기사님에게, 이 속도가 빠를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그 경제는 건강해지는 거야. 오늘 아침 블록체인 데이터는 파이가 비록 한 번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 이건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 아니라 생명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신호야. 일리는 있네. 그러니까 어떤 고래가 가격을 펌핑해주길 기다리는 대신 우리 같은 개미들의 자잘한 거래가 파이의 내재 가치를 만들고 있다? 어쩐지 요즘 애들이 게임 스킨을 파이로 바꾼다는 둥 떠들더라니. 근데 지윤아, 아까 말하다만 그 클레이머블 밸런스 얘기 좀 다시 해봐. 뭐 자동화? 로봇이 사람 대신한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소프트웨어 로봇인 셈이지. 온체인 기록을 보면 생성과 수령 명령어가 계속 나타나. 쉽게 설명해 줄게. 지난 추석 때 은행 앱으로 직원들한테 보너스 보낸 거 기억나? 오빠는 보냈지만 직원이 받기 버튼을 눌러야 입금이 완료되잖아. 파이 블록체인에서는 이 기능이 더 기가 막혀.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매일 1만 보 걷기 미션을 완료한 사람에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5파이를 생성한다 라고 치자. 그 5파이는 수령 가능 상태로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떠 있는 거야? 아니지. 오빠 핸드폰이 현우님이 1만 보를 걸었습니다 라고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면 즉시 수령 버튼이 활성화되고 오빠가 누르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중간에 격리 직원이 검사하고 승인할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초기 단계의 스마트 컨트랙트야. 이건 파이가 단순히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는 걸 증명해. 상상해봐. 2027년에 오빠가 양계장에서 닭을 납품받아.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배송 트럭이 현우네 가게에 도착해서 QR코드를 찍는 순간 500파이가 현우 지갑에서 농장주 지갑으로 자동 이체된다. 아무도 떼먹을 수 없고 결제가 밀릴 일도 없어. 모든 게 자동이야. 저 클레이머블 밸런스라는 명령어가 바로 그 미래를 짓는 첫 번째 벽돌인 셈이지.
아이쿠, 그럼 진짜 편하겠네. 닭 공급하는 사장님이 외상값 때문에 땡땡거릴 일도 없겠고. 네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 복잡한 글자들이 알고 보니 대단한 놈들이었구나. 근데 지연아, 편한 건 좋은데 난 여전히 무서워. 만약 그 자동 판매기가 미쳐서 내 지갑을 털어다가 옆집 여자한테 다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아니면 돈이 공중에 떠 있을 때 해커가 낚아채가면. 요즘 사기가 우후죽순처럼 많잖아. 걱정하는 게 당연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해 못하면 위험도 커지니까. 클레이머블 밸런스 메커니즘 자체는 블록체인 위에 있어서 누구도 조작 못하니까 안전해. 하지만 잠시 머뭇거리며 허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어. 요즘 강남에서 바로 이 자동 수령 기능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판치고 있다는 거 알아? 놈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를 누르면 무료로 1000파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꼬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앞불사 또 속해서 다 틀리는 거지 뭐. 뻔하다 뻔해. 내 친구 녀석도 며칠 전에 이상한 링크 눌렀다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 정답이야.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오빠랑 시청자들에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고 해. 이건 사람의 욕심과 무지를 파고들거든. 특히 파이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니까 한국의 첨단 기술 범죄자들이 파이어니어들의 지갑을 맛있는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어. 지연아, 말은 바로 하자. 너는 자동 기계니 스마트 컨트랙트니 떠들지만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안티팬들이 파일을 유령 체인이라고 부르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 코어 팀이 발표한 5천만 명이니 6천만 명이니 하는 유저들이 다 가짜라는 거야. 내 치킨집도 매일 문은 여는데 진짜 손님은 없고 마네킹만 앉아있으면 곧 망할 거 아니냐. 네가 방금 자랑한 그 지갑 생성 그래프 혹시 코어 팀이 지들끼리 쇼하는 거 아니냐? 유령 체인이라. 아주 뼈아픈 지적이지만 분석해볼 가치가 있네. 하지만 현우 오빠, 유령은 돈을 쓸 줄 모르고 유령은 아까 내가 분석한 복잡한 거래 패턴을 못 만들어. 다시 한번 온체인 데이터를 봐. 타임열을 보라고. 매 초마다 새로운 블럭이 규칙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그때마다 처음 등장하는 지갑 주소들이 쏟아져 나와. 만약 코어팀이 수치를 조작하고 싶다면 그냥 총 숫자만 올려주는 스크립트, 즉 대본을 돌리면 그만이야. 하지만 여기선 신규 지갑 하나하나가 생성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 파일을 받는 상호작용이 있어. 이건 진짜 사람의, 즉 올게닉 그로스의 행동 패턴이야. 메트칼프의 법칙 알지?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유령 네트워크는 기술적인 공격을 받으면 금방 무너져. 하지만 파이가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테스트넷과 태세형 메인넷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건 노드를 돌리고 장부를 지키는 거대한 실사용자들 덕분이야. 아, 노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가게 구석에 처박아두고 1년 내내 돌리는 내 컴퓨터 아주 뜨거워서 난로가 따로 없다. 전기세도 엄청 나와. 만약 유령 체인이라면 내 컴퓨터가 헛돌면서 시원해야 정상 아니냐? 정확해. 오빠는 지금 진실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야. 오빠 컴퓨터가 뜨거운 건 전 세계 수십만 대의 다른 컴퓨터들과 함께 진짜 거래를 처리하고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거 알아? 진짜 사람이 많다는 건 양날의 검이기도 해. 커뮤니티가 커지고 시끌벅적해지면 사냥꾼들도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거든. 그리고 2026년의 사냥꾼들은 옛날처럼 어설픈 수법은 안 써. 너 자꾸 소름 돋게 할래? 사냥꾼이라니? 해커 말하는 거야? 난 파이 지갑이 천하무적 방패인 줄 알았는데 니콜라스가 보안 쩔게 만들었고 방패, 보안 서클 오명도 설정했잖아. 파이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안전해. 맞아. 해커가 블록체인 장부를 직접 뚫어서 오빠 장부를 고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 그게 뭔지 알아? 뭔데? 메인 서버? 아니, 바로 오빠야. 현우 사장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방심이지. 2026년 우리는 AI 딥페이크 사기라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어. 상상해봐. 어느 날 아침 오빠한테 카카오톡 영상통화가 와. 나한테서 얼굴도 나고 목소리도 나고 행동도 나랑 똑같아. 영상 속에 내가 다급하게 말해. 현우 오빠, 내 파이 지갑이 오류가 나서 그런데 테스트하게 100파이만 빌려줘. 아니면 24단어 비밀 구절 좀 불러줘봐. 나랑 같은 오류인지 확인하게. 오빠는 날 믿으니까 불러주겠지. 그리고 펑! 5분 뒤에 오빠 지갑은 영원이 되는 거야. 뭐? 얼굴이랑 목소리까지 조작한다고? 그걸 어떻게 안 믿어? 나랑 네가 지금 이렇게 살맛대고 앉아있는데. 기술이 그만큼 무서워졌어. 오빠 SNS에 있는 목소리와 사진 샘플만 있으면 AI가 완벽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 이미 사울의 나이든 파이오니어들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수두룩해. 놈들은 더 교묘해. 대형 거래소랑 똑같이 생긴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지갑을 연결하면 즉시 1파이당 $314로 바꿔준다고 꼬드기지. 오빠는 수익률에 눈이 멀어 비밀 구절을
입력할 게고 그 순간 7년 동안 모은 재산을 도둑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야. 딱 하나만 명심해.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24단어 비밀 구절을 낯선 링크에 입력하지 마. 설령 상대가 코어팀이라고 하든 오빠 장인어른이라고 하든 절대 안 돼. 아이고 맙소사.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 어쩐지 엊그제 어떤 손님이 닭 뜯으면서 엉엉 울더라니. 무슨 에어드랍인가 뭔가 하려다 5,000파이 날렸다고. 야, 나 이거 방송 보는 형님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야겠다. 정색하며 카메라 마이크를 응시. 자, 형님 누님들 혹시 축하합니다. 아이폰 16 당첨되셨으니 파이 지갑 입력하세요.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미 멍청비용 수업료 내신 분 계십니까? 부끄러워 말고 댓글 달아보세요. 털어놔야 속이라도 시원하죠. 우리끼리 경각심도 갖고. 아직 안 당하신 분들은 휴 살았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침묵은 사기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최첨단 사기의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해커들이 매일 쏟아내는 새로운 수법을 빠르게 파악하려면 현우 오빠랑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데? 비밀번호 바꾸기? 아님 금고 사기?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 켜는 거예요. 수상한 낌새나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면 제가 바로 방송 켜서 경고해 드릴 테니까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알았어. 해커 얘기는 머리 아프니까 그만하고 좀 즐거운 얘기 하자. 지은아, 카카오톡 단톡방 보면 사람들이 맨날 GCV 31만 4,159달러를 외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난 그거 들으면 김칫국 마시다 사례 들릴 것 같다. 파이 하나로 강남 아파트를 산다고? 너무 황당하지 않냐?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암시장 가격 보면 널뛰기를 하더구만. 어떨 땐 쌀국수 한 그릇, 어떨 땐 라면 한 봉지 값이고. 오빠, 지금 커뮤니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급소를 찔렀네. GCV, 글로벌 합의가치. 사실 314만 1,599달러라는 숫자는 당장의 시장 현실보다는 상징성과 열망에 가까워. 하지만 비웃을 일은 아니야. 블록체인에서 합의라는 개념은 정말 강력하거든. 1억 명의 커뮤니티가 모두 그 가격을 믿고 거래를 받아들인다면 그 가격은 현실이 돼. 종이화폐도 정부가 가치 있다고 하고 국민이 믿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 문제는 그 거대한 숫자를 받아줄 만큼 생태계 그릇이 커야 한다는 거지. 지금 오빠가 1파이 들고 가서 차를 사려는데 자동차 회사가 안 받아주면 GCV를 100만 달러라고 외쳐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언제쯤 파이 들고 가서 차를 살 수 있냐고. 입으로만 떠드는 건 누가 못해. 근데 또 생각해보면 꿈꾸는 건 세금 안 내잖아. 우리 파이오니어들 다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건데. 자, 라이브 보고 계신 형님들 솔직히 털어놔 봅시다. 오픈 메인넷 때 파이 가격 얼마면 좋겠습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꿈의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314달러? 3140달러? 아니면 통 크게 31만 4159달러? 막 질러보세요. 혹시 알아요? 니콜라스 양반이 유튜브 보다가 형님들 댓글 보고 마음이 약해질지. 싸우지 말고 숫자만 적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현우 오빠 오늘 텐션 좋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보여주세요. 기대감도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는 에너지니까요. 하지만 현우 오빠, 하늘에서 GCV가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대신 파이가 어떻게 우리 한국 문화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거래소 숫자보다 더 단단한 가치를 만드니까. 또 한국 문화? K-팝이랑 눈물 콧물 짜는 드라마 얘기냐? 파이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잘생긴 오빠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걔네들은 원화나 달러만 좋아한다고 이 아가씨야. 오빠 진짜 옛날 사람이네. 웹3 물결이 엔터테인먼트판을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 상상해봐. 2026년에 BTS나 블랙핑크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해. 티켓은 1초 만에 매진이야. 근데 신용카드 결제하다 튕기고 안표상한테 바가지 쓰는 대신 소속사가 파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NFT 티켓을 발행하는 거야. 팬들은 파이로 바로 결제하고 빠르고 수수료 싸고 블록체인으로 인증되니 가짜 티켓 걱정 없고. 어때? 듣고 보니 괜찮네. 근데 팬들은 다 학생들인데 파이가 어디 있어? 착각이야. 기술을 빨리 접하는 Z세대들이야말로 파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오빠 실게 웹툰 자주 보잖아. 지금은 다음 화 보려면 앱에 돈 충전해서 쿠키 사야지. 나중엔 독자가 작가한테 파이로 직접 후원할 수 있어. 심지어 오빠가 보는 먹방 스트리머들 별풍선 쏘면 플랫폼이 수수료로 40%씩 떼어가잖아. 파이로 쏘면 수수료 0원으로 스트리머 지갑에 꽂아줄 수 있어. 이게 바로 파이가 꿈꾸는 창작자 경제야. 그 스트리머 얘기는 좀 솔깃한데?
그럼 내 치킨집도 마찬가지겠네. 나중에 손님 와서 먹고 비자 카드 긁으면 수수료 2, 3% 나가는데 파이 QR코드 찍으면 수수료 굳는 거네. 빠르고 좋구만. 혹시 알아? 나중에 내가 가게 앞에 파이 결제 환영 딱 써붙이면 내 가게가 서울 핫플레이스 성지 되는 거 아니야. 파이 네트워크 치킨. 이력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오빠 같은 치킨집 사장님, 그리고 수천 명의 편의점, 카페 사장님들이 다 같이 파이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GCV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는 파이가 곧 돈이니까.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지. 파이로 영화 보고 만화 보고 닭다리도 뜯을 수 있는데 뭐하러 바꿔. 그게 바로 폰 화면 속 버튼이 아니라 진짜 삶 속의 메인넷인 거야. 내가 그런 그림을 그려주니 기분이 확 좋아지네. 몇 년 동안 번개 누른 보람이 느껴져. 근데 지은아, 냉정하게 보자. 그 천국을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유저들 요즘 많이 떨어져 나갔어. 지쳐서 앱 지우는 사람 많더라. 내가 말한 그 K컬처 시나리오가 진짜 될까? 아니면 사람 없어서 망한 컨텐츠 될까?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 유저가 먼저냐. 그 대답은 내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말하는 숫자들에 있어. 오빠 아마 깜짝 놀랄걸? 말은 청산유수다만 현실은 잔인해. 내 친구들도 많이 포기했어. 니콜라스 기다리다 흰머리 만들었다고 돈 구경은 언제 하냐더라. 내가 유저가 먼저라고 해도 다 떠나버리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지. 이 커뮤니티 지금 콩가루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현우 오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지? 5천만 명 좀 넘잖아. 그럼 전 세계에서 KYC 통과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파이오니어, 액티브 유저스 숫자가 얼만 줄 알아? 이미 대한민국 인구를 훌쩍 넘긴 지 오래야. 상상해봐. 파이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만한 인구를 가진 디지털 국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초기 단계에선 갖지 못했던 엄청난 자산이야.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대중화되는데 13년 걸렸어. 파이는 오픈 메인넷도 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라는 재료를 다 갖췄다고. 오빠가 말한 그 지체, KYC 대기는 사실 걸음망이야. 기회주의자들, 가짜 계정, 봇 공장들을 걸러내는 거지. 2026년 지금까지 남아있는 오빠, 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다이아몬드들이야. 머리를 극적이며 날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 근데 듣기는 좋네. 그러니까 내가 거대한 디지털 국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오빠는 합의에 권력을 주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은 5분이면 복제할 수 있어. 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5, 6천만 명의 진짜 사람들, 그들의 신뢰와 단결력은 누구도 복제 못해. 그게 파이의 무적의 방어 해자야. 이 다이아몬드 커뮤니티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무슨 테스트? 오빠가 사람들한테 외쳐봐. 아직 앱 안 지운 사람, 오픈 메인넷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파이 커뮤니티의 화력에 놀라서 기절하나 안 하나 보게. 만약 이 영상 반응이 폭발하면 그게 바로 밖에서 비웃는 안티팬들에게 날리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될 거야. 파이오니어는 포기한 게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흥분해서 책상을 가볍게 치며 좋아, 가보자. 자, 형님들, 한국, 베트남, 전 세계의 파이오니어 전우들, 아직 생존해 계신 분, 비밀 구절 아직 안 잃어버린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서 출석 체크하십시오. 유튜브한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안티들이 비웃지 못하게요. 누르세요, 형님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쁜 동생 지은이가 전하는 따끈따끈한 메인넷 소식 계속 받아보셔야죠. 오빠랑 여러분 열정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 긴 여정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가격 걱정부터 희망적인 온체인 신호, 그리고 생사가 걸린 보안 경고까지요.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는 하룻밤에 벼락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파이 사서 내일 강남 빌라 산다고 꼬드기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세요. 파이는 생활 속의 화폐, 혁명입니다. 거래소에서 펌핑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우 오빠 지갑에 들어와서 치킨을 사 먹고 기차표를 끊고 거리의 예술가를 후원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이제야 뭔 소린지 알겠다. 그러니까 달러 억만장자 꿈꾸는 대신 원화 없이도 내가 캔 파이로 떵떵거리고 사는 날을 꿈꾸라 이거지. 정답! 파이가 널리 쓰이는 결제 수단이 되면 그 가치는 그 어떤 투기 자산보다 튼튼할 거야. 2026년 올해가 정말 중요해. 오픈 메인넷이 코앞이야. 생태계에는 수천 개의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마지막으로 오빠랑 시청자분들에게 딱 3가지만 당부할게.
1. 비밀 구절 사수. 목숨처럼 지키세요. 2. 인내심. 할미장 헐값에 귀한 파이 넘기지 마세요. 3. 공부. 웹3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매일 새로운 소식 챙겨보세요. 고맙다 지은아. 오늘 네 덕분에 뇌세촉, 통내 제대로 했다. 맨날 징징대던 치킨집 아저씨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다. 상장되자마자 헐값에 던지진 않을게. 꽉 쥐고 있다가 재료도 사고 알바비도 주고 혹시 아냐? 나중에 우리 딸 유학 갈 때 쓸지? 카메라를 보며 형님들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우리 벌써 90%는 왔습니다. 89분 뛰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 챙기시고 파이 지각 잘 지키시고 곧 다가올 기적을 기다립시다. 다음 시간에는 오픈 메인넷에 대한 더 폭발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파이오니어 화이팅! 화이팅! 영광의 그날 정상에서 만납시다. 안녕!